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서창규입니다. 날씨도 많이 더운데 힘드시죠? 공부도 힘들고 날씨도 힘들고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동안 이어왔던 주제 계속 이어가지고 그 단문하고 그 다음 사례가 같이 겸해지는 그런 주제들 중에 오늘은 행정개입 청구권을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개입 청구권은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주제입니다. 여러분 2009년 경감성진시험하고 또 14년 경감성진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 최근에는 2016년 경찰간부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2009년도에 출제됐을 때는 이제 단문 형태로 출제가 됐고요. 최근에는 사례의 주제로 논점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단문이 출제됐을 때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 이어가지고 사례로 출제됐을 때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기본적인 공부는 아마 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대로 번역해 보세요. 행정작용을 개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행정개입 청구권인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과 더불어 이 행정개입 청구권은 공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공권이라는 걸로 아마 여러분이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문 구성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전체 목차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문으로 출제됐을 땐 먼저 당연히 행정개입 청구권이 어떤 놈인지 여러분이 개념을 쓰셔야 될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의 파트에서 이 행정개입 청구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제3자, 즉 타인의 뺨을 때려달라고 행정청에게 행정권 발동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부분만 개념에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개념 암기하실 때 장하게 그냥 전체로 외우려고 덤벼들면 안 되고요. 핵심 키가 되는 단어만 들어가면 그거는 이미 점수가 배점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는 일단 자기 이익, 그 다음 제3자에게, 그 다음 행정권 발동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다. 요것만 이제 의에 쓰시면 돼요. 사실 실전에 시험 답안 쓸 때 여러분 많이 쓸 시간이 없다는 거 아마 느끼실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쓰더라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적 성질. 이 성질이라는 건 항상 여러분 비교하면서 좀 기억하시면 편할 거예요. 특히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과 비교하면서 이 성질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재량의 한계를 준수해서 그 범위 안에서 행정청이 알아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 쪽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반면에 이 행정개입 청구권은 기속 내지는 재량이라면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곳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특정한 걸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에서 이건 실체적 권리다. 반면에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형식적 공권, 형식적 권리라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 적극적 공권이라는 건 국가가 국민 쪽으로 오게끔 하면 적극적이고요. 국가가 국민 쪽에 오는 걸 배제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소극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아시죠? 그럼 아시다시피 행정개입 청구권은 국민 쪽으로 오게끔 유도하는 것이지 못 오게 막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적극적 공권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차요. 인정 여부. 지금 이 신종의 개인적 공권인데 사실은 과거에 이런 게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 행정개입 청구권이 문제가 되는 영역이 재량 분야였거든요. 재량에서는 과거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다고 봤기 때문에 행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고요. 그런 시대 하에서는 이 행정개입 청구권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생겼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기본적으로 대다수 학자들은 인정을 해요. 다만 판례 입장은 명확하게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하시는 분들은 아니 재량이지 않냐는 주로 문제되는 게 재량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 쪽에서 특정한 걸 요구할 수 있겠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쟁송수단 미비라는 게 뭐냐면 조금 있으면 보시겠지만 권리 구현 방법에서 잠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민법으로 따지면 돈 갚아라. 이게 바로 이행소송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재 행정소송법에 의무 이행소송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권리를 구현한 수단이 없는 바닥에 이런 걸 인정해서 뭐 하겠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부정설의 두 가지 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거. 이 두 가지만 쓰시면 돼요. 반면에 긍정설은 좋다. 너희들이 재량이라고 자꾸 강조하는데 오늘날은 재량일지라도 기속처럼 바뀌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배우셨던 재량이 0으로 수축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개인적 공권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시대 경향을 반영해 봤을 때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게 긍정설의 기본 논거입니다. 근데 판례는요, 명시적으로 행정개입 청구권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설명한 적은 없지만, 특히나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 개입 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개입 의무를 인정한다는 건 궁극적으로 국민이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에 대응해서 국가는 개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게 매치돼야만, 그게 바로 행정개입 청구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만 답안에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성립 요건이 가장 핵심이 되겠죠. 이것도 개인적 공권이니까 개인적 공권, 성립 요건 두 가지 배우셨잖아요. 강행법규가 행정체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야 되고,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강행법규가 공익 목적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사익보호도 의도하고 있을 때 공권이 성립한다고 배우셨죠. 그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에서 첫 번째, 강행법규가 행정체에게 개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야 돼요. 이 개입 의무는 기속일 때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 아실 거고요. 시험은 100%, 특히 요즘 사례를 보실 텐데 100% 재량이 출제될 겁니다. 따라 더 그럴 때는 재량이 뭐로 가야 된다? 0으로 수축한다. 0으로 수축한다는 건 선택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기속화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재량이 0으로 수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개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 국민에게 중대한 법익에 현저한 피해가 충분히 일어나고 있고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두 번째는 행정층이 개입함으로써 그러한 중대한 침해를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야 재량이 0으로 수축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 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이 강행법규의 취지에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건 뭐 당연한 요건이죠.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는 이게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일정 영역에서 주로 문제 삼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기속이든 재량이든 아니면 전 영역에서 문제가 된다. 그렇게 쓰시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실익이 있는 것은 경찰 행정 분야에서 실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이게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리가 침해됐을 때 어떻게 이 권리를 구현할 것인가. 행사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행정쟁송. 그 다음, 여기 하나 빠져 있는데, 두 번째 이제 국가배상. 이렇게 또 갈 수 있어요. 국가배상. 그럼 행정쟁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개입을 요구했는데 거부한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무 반응을 안 하는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거부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행정심판으로 가면 거부에 대해서는 취소심판으로, 소송으로 가면 취소송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부작위라면 부작위일 때는 의무이행심판. 잠깐 이게요. 거부한 경우에 취소심판으로 가도 되고 그리고 의무이행심판도 가능합니다. 의무이행심판도 가능. 원래 실익이 있는 것은 거부나 부작위에서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으로 가는 게 더 실효적이에요. 사실은. 다만 거부일 때는 취소심판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부작위라면 당연히 의무이행심판으로 가야 되고 소송으로 가면 부작위법 확인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요. 반드시 여러분들 의무이행 소송도 쓰는 걸 까먹지 않도록 하세요. 이건 이제 행정소송법에는 없는 거지만 무명항고 소송으로서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빠뜨리지 않고 쓰도록 하세요. 이건 사례에서도 반드시 언급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인정되면 사실은 이게 지금 이행소송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라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실효적이라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인정 여부에서 부정설을 취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런 권리 인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하면서 부정설로 갔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때 개입을 안 해가지고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소송으로 국가배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권리를 구현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단문 형태에 출제됐을 때 여러분이 답안지에 현출하셔야 될 기본 포맷입니다. 이 정도만 쓰시면 이건 뭐 거의 뭐 만점 가까이 받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례로 출제됐을 땐 어떻게 답안을 구성할 것인가? 물론 단문에서 배웠던 내용을 옮겨와야 되는데 단문에서 옮겨올 것 중에는 몇 가지만 옮겨오시면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례 구성인데 이건 여러분 시험에 출제됐던 사례 구성을 제가 다 들고 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설문이 이렇게 출제된 거예요. 지금 갑이요, 얼로부터 엄청나게 폭행을 계속 당해왔고 지금 살해 이어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갑이 경찰서장 병에게 내 좀 살려달라.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겁니다. 이때 신변보호 요청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건 결국 말하면 갑이 경찰한테 자기 뺨을 때려달라는 게 아니죠.
누구 뺨을 때려달라는 거죠? 어뢰뺨을 때려달라요. 이게 여기서는 신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건 이 신변 보호 조치의 성격이 뭔지를 아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 경찰서에 결국 신변 보호 조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결국 뭐냐면 경지법 제6조 아마 이러면 참조 조문이 주어질 거거든요. 그 참조 조문 경지법 제6조상의 범죄 제재 조치의 일환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범죄 제재 조치는 법적 성질이 적시강제행위과 동시에 재량행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시험은 거의 재량행위가 제가 출제된다고 했었죠. 그걸 일단 먼저 여러분이 전제가 돼야 돼요. 제가 답안 구성을 이렇게 했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보시면 이제 가백의 신변보호 요청 청구권이 있는지 일어나잖아요. 첫 번째 이게 묻는 타입이고요. 이 청구권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경찰서장이 이 청구권에 대응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을 때 국민 쪽에서 어떤 형태로 구제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 타입으로 출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 뭐 목자 쓰는 건 대충 구성은 아시겠지만 먼저 논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때 청구권이 어떤 성격인가를 밝혀야 돼요. 논점 정리해서. 결국 이건 이게 개입 청구권이나 여기서는 이제 경찰 분야니까 앞에다가 행정 대신에 경찰을 삽입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 개입 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인정 요건이 문제가 된다라고 논점 정리해서 살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차를 전개했지만 그 다음 목차로 뭘 쓰셔도 되느냐 하면 이 범죄 제재 조치의 법적 성질이 뭔지를 규명하고 들어가는 것도 답안 구성상 괜찮아요. 다음에 제가 답안 쓸 때는 또 그렇게 바꿔서 쓸 필요도 있다고 느껴요. 자, 어쨌든 지금 이 목차들만 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이제 경찰 개입 청구권, 여기서는 단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오시면 돼요. 어휘 쓰시고, 인정 여부 쓰시고, 이제 네 번째 성립 요건. 이게 이제 이 사례에서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럼 개입 업무가 있어야 되고, 사익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안의 경우, 이제 포섭할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사안 포섭하실 때, 첫째 개입 업무 이거 포섭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뭐로 되어 있다고?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이 0으로 수축해야만 의무가 부여되겠죠. 그러면 재량으로 수축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가지고 사안 포섭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금 사안에 보시면 중대한 법익의 침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가봐한테. 지금 신체, 생명이 문제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경찰이 발동하게 되면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 갑은 지금 여자고 이놈은 이제 거의 뭐 폭행 정도 할 정도 엄청난 놈이죠. 그러니까 개인 노력으로 극복하기 쉽지 않은 분야다. 따라서 재량이 0으로 수축하기 때문에 의무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익보호성은요, 이 경찰 신변보호 조치를 근거 지우고 있는 경지법 제6조의 기본 취지가 뭔지를 해석해야 돼요. 그 전에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사익보호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안 했을 때 갑이 침해받는 이익, 그게 사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익을 이 법이 보호하고 있으면 사익보호성이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이거 범죄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갑이 침해받을 수 있는 사익은 뭐요? 생명, 신체 안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명, 신체 안전이 이 경지법 6조가 보호하고 있겠냐? 물론 경지법 6조는 1차적으로는요. 행정법은 공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당연히 공익 실현입니다. 하지만 부차적으로 이 범죄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각과 같은 이치에 있는 자의 이런 생명, 신체 보호 의도도 들어있다는 식으로 여러분 사안 포섭하시라고. 그게 답안서는 스킬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익 보상까지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갑한테 뭐가 인정된다?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청구권이 있는지의 핵심은 이 성립 요건, 이걸 잘 쓰시고 사안 포섭을 잘하는 게 점수 획득의 포인트가 된다는 거. 특히 재량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재량은 반드시 뭐로 가야만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고요? 0으로 수축. 그럼 사안의 경우가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포섭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청구권이 이제 인정된다고 됐을 경우에 그럼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 의무는 그 권리가 자가 요구하는 바에 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민 쪽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일종의 아까 이쪽 단문 사례에서는 이게 단문 구성에서는 행사 방법, 권리 실현 이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주로 이 행정 쟁송을 시험에 출제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출제했냐면 여러분 시험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이게 이제 부작위라고 전제하고 풀으라고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럼 부작위로 대응했을 때 항고소송의 형태와 제기 요건을 설명하라. 이렇게 출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단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 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의 구제 방법, 실현 방식이 뭐가 있는가를 논점 정리해서 쓰셔야 된다고요. 이거 쓰실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뭘 쓰는 걸 까먹지 않도록 하라고요. 의무이행 소송 쓰는 걸 까먹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작위니까 소송만 물었기 때문에 부작위법 확인 소송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라고 논점 정리에 제시를 하시라고. 그래 놓고 이제 하나씩 풀어나려가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목차는 의무이행 소송. 근데 이 의무이행 소송은 여러분 답안을 어떻게 쓰셔야 되느냐?
먼저 업무행 소송이 뭔지 어휘를 쓰신 다음에 두 번째 안타깝게도 이게 현행 행정소송법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정 여부를 쓰시고 결국 인정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냥 날려버리시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부작위법 확인소송 제기 가능성. 그럼 부작위 확인소송이 뭔지 쓰시고 그 제기 요건을 설명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기 요건, 소제기 요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고 적격 쭉 있잖아요. 그걸 쓰시면 되는데 특히 부작위법 확인소송에서는 대상 적격과 원고 적격이 문제가 돼요. 여기서 이제 신청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부작위법 확인소송에 따로 자세히 배우시면 되는데 신청권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왜? 여기서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됐다는 건 이 권리보다 한 단계 아래가 신청권이라고. 그럼 권리가 인정되면 신청권 등달아 인정되기 때문에 조리상 신청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식으로 몰아가시면 돼요. 피고는 문제되고 없고 제소기관은 부작위는 기본적으로 제소기관에 없는 거 아시죠? 물론 행정심판을 거쳐왔을 때는 제소기관이 적용된다. 그 정도만 쓰시면 되고 그 다음 특별히 행정심판 전치는 특별히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되니까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사안의 해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업무행 소송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부작위의 소송은 가능하다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기본 포맷이에요. 그래서 단문으로 나왔을 때 기본 내용과 사례 구성으로 나왔을 때 어느 부분에 더 포커스를 두고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이 행정개입 청구권은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 출제되든 간에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3법 한 주제로 가져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간질간질한 부분을 건드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